한국의 경우 갑작스레 300명까지 확진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이탈리아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다행히 한 주 전부터 하향 곡선을 만들고 있고 전염자 지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24시간 추가된 확진자의 수는 37,242명, 사망자는 699명, 진단검사는 23만 8,077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1월 20일 이탈리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0년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레푸블리카 기사 내용입니다. 잠깐 준비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È chiaro che c'è molta attenzione verso le festività natalizie, che sono le festività forse più sentite da noi italiani e non solo. È una settimana di socialità scatenata come è quella che di solito ci accompagna durante le festività natalizie significherebbe pagare a gennaio un innalzamento brusco della curva. In termini di decessi, nuovo stress sulle terapie intensive, sull'area medica, non ce lo possiamo consentire, sarebbe folle. Dobbiamo predisporci a un Natale più sobrio. 이탈리아 콘테 총리는 기존의 제한령을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연휴가 가까워지기에 선물 구매를 허용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원래 12월 3일까지였는데 전염병의 확산을 줄일 필요가 있었기에 다시 10일 동안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은 연 매출의 60%에 해당하는 총 5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반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일에서 15일 정도 기간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12월 24일 전에 모든 가게들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가까운 친척들과는 간소한 파티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요즘 들어 데이터 결과를 보면 바이러스 전염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콘테 정부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실행 계획은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고객들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가게 영업을 허용하거나 연령대별 출입시간 허용 등이 있을 수 있고 적색이나 주황색 구역으로 이미 구분된 주정부 지역들에서도 완화된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는 새로운 제한 법령과 함께 특별한 조치를 취해 12월 10일 전까지 모든 지역의 감염자 지수를 1 이하로 만들기 위해 또 다른 한 주를 인내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Che palle, mamma mia. 이후 전 지역에 걸쳐 전염 양상이 일정한 곡선을 유지하게 되면 상점 영업을 허용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테이크아웃뿐만 아니라 바와 레스토랑 영업을 6시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휴 동안 가족 내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 지역을 벗어나는 이동은 예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주세페 콘테 총리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야에도 저녁 식사나 파티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말 크리스마스 파티, 저녁 식사, 키스 및 포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총리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과학적 의견을 넘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동반되는 한 주 동안의 사회적 교류는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수고들을 하늘로 날려버릴 수 있는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총리로부터 장관,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어떤 크리스마스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세디스파이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기사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세디스파이는 성장을 위해 트위터, 텐센트, 팀의 투자자들로부터
9,300만 유로를 투자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트업 체인인 이들은 거의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기업 평가액을 가지고 있고요. 2013년 알베르토 다리오 사무엘에 의해 설립한 세디스파이는 그룹의 전망을 밝게 하는 품질과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디스파이는 이탈리아 통신회사인 팀으로부터 2천만 달러, 중국 텐센트로부터 1,500만 달러, 미국 트위터로부터 1,500만 달러, 국제적인 민간 은행사인 LGT로부터 2천만 달러를 투자받으며 자본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부터 디지털 결제가 확산되면서 세디스파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현재 130만 명이고 13만 명 이상의 스토어들을 확보했고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동안 바이러스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45만 명의 신규 고객과 3만 5천 개의 신규 비즈니스를 확보했습니다. 자본 조달은 달마소가 10월 초 레푸브리카와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성장 경로 중의 하나이며 회사 가치가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세디스파의 마지막 평가액은 1억 1,500만 달러였는데 이번 자금 조달로 2억 4,8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코로나 비상대책위 아르쿠리가 국민들이 2021년 9월 이내에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이미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은 95%의 효과를 지닌 화이자 백신이며 1월 중순경 340만 회분이 이탈리아에 도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170만 명의 이탈리아인이 즉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며 예방접종 후 다시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백신을 승인하는 기관이 국민의 대부분이 내년 상반기나 2021년 3분기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백신을 맞아야 될 의무는 없으며 얼마나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맞는 사람, 장소, 위치 파악 등 가능한 정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일종의 특별 증명서 또는 접종 증명서의 발급은 가능할 것이고 보건부가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르쿠리는 말하길 주사기의 공급이 혹 늦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보건부는 1, 2차 백신의 투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입해야 될 주사기와 바늘 수량, 특별한 기술들을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사기, 바늘, 다른 부속들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는 아주 실질적이고 명확한데 최소 3가지 유형의 주사기와 최소 6개의 바늘 크기가 필요할 것이고 백신이 도착되기 전에 주사기를 모두 준비해 놓으려 합니다. 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람이 노약자인지 허약체질인지 의료 관계자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그가 말하길 정부가 취한 조치 덕분에 전염력이 감소되고 있고 지난 4주 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Allora, buona giornata a tutti.